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비교 자체가 모욕이다. 이제 비교하지 마라 이런 글도 많지만, 아니 뭐 그것도 제가 지금 주어를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비교 자체가 모욕이다. 자,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교, 또 여사와 여사의 비교도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못 봐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과 지금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이제 2주째를 달리고 있고 그 이전 탄핵 이전 12월 3일 이전 비상계엄 이전 또 4월 4일 탄핵됐을 때 자 이런 걸 이제 비교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윤석열 생각, 김건희 생각 같이 다르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선 제가 한 10초만. 예. 그 오늘 쭉 보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딱 그 기억이 나요. 아까 영상 말씀이죠. 예. 영상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그 말씀하십시오. 그럼.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가 국난을 당했잖아요. 예. IMF라는. 그런데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4대 강국의 둘러싸여 있고 이 작은 나라지만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너무나 큰 나라다. 그게 실현되는 어떤 그런 느낌, 네. 그런 걸 받았고 윤석열 씨는 제가 이전에도 좀 친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 성격상 못 참을 거예요. 그 김건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장면을 보고. 예, 이 양반은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로 못 보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잘 될 수는 없고 본인은 뭐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예. 근데 권력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저런 장면 본인도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술 퍼마시고 뭐 팝송 부르고 근데 그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그리고 저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 이제 국가의 대표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격상 못 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그 참는다. 김건희 여사가 내란 그 경호원들한테 그랬다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총을 안 쏴냐고. 네. 예, 그 정도로 적개심을 드러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입원을 했더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좀 이따 그런데 네, 소화기내과니까 예, 이게 입원을 했더라고요. 소화기내과라는 것도 정보도 참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아산병원은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내과라고 우리 이제 또 조계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을 하셨네요. 배가 아파서 입원했네. 배가 아파서 입원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다 좋은 말씀인데요. 김건희 뒤에 여사를 붙이면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 방송에서는 여사 붙이면 왜 여사를 붙이느냐라고 차라리 씨자를 붙여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막 김건희 씨라고 이제 하는 게 맞고 아마 여수지역구에서도 여사 붙인다고 요즘 막 짜증 트러블 생기는 분 막 이게 피부에 발진 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김 박사님?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오래 못 가게 만들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수밖에는 생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인은 그것만 계속 꿈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본인한테는 진짜 절망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트랩을 받고 올라가요. 만약 돌아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는 절망인 거죠. 계속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G7 다자회담 갔다 오게 되면 그게 조명될 겁니다. 다자회담을 하게 되면 그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료들을 다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다 보고를 드려요.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G7 정상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단하십니다. K-데모크라시. 그 밤 12월 3일, 4일 밤 생중계 방송을 틀고 담을 넘었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란을 극복했던 과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칭송하겠죠. 민주주의는 이렇게 지켜지는 거야. 21세기에도. 그 산 증인이 여기에 와 있어. 이런 얘기들이 아마 제가 볼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갖고 저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는 순간 제가 볼 때 거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 발악적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노골적으로 좀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못 견디죠. 못 견딘다. 예. 예.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뒤집힐 지경에 지금 처해 있을 거라. 자, 그것은 질투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때도 좀 제대로 할 건데라는 후회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질투심이죠. 질투심요? 예. 야. 증오. 자, 저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예.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이제 쇼가 났지 않습니까? 이 땡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사 난리 나고 그거 해명한다고 밤새도록 대한민국 그날부터 외교는 없어지고 바이든 날리면 논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하나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김종욱, 이분은 여성 정치인이에요. 영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뭐 일식당에서 앉아서 영입을 하려면 얼마나 내가 어떤 정치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3분도 안 돼서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소맥을 시켜가지고 한잔 하시려니까 그분이 상대가 여성인데도 대낮에 그렇죠. 대낮에 그러면서 잔수를 셀 수는 없었대요. 최소 10잔 20잔 가까이 먹은 계속 먹으면서 그 무슨 이런 사람이 지금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냐고 해서 그때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정치인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생각나는 데 없습니까? 지금 파리 좀 생각 안 납니까? 거기에 대기업 총수들 회장들 불러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토하고 네. 바깥에서 진짜 좀 경상도 말로 좀 심하게 뻗어지고요. 네. 감당 못하게 술 퍼먹이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느냐 지금 생각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조폭들이 가오 잡으려고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내 아래 것들 와봐봐. 술 얼마나 먹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이부어가지고 내가 권력의 상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예를 들면 위계 라인만 확인하려고 했던 정치를 했었고 그게 제가 볼 때 외교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행태였겠죠. 그냥 다 끌고 다니면서 조폭들 그 동네 다 끌고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 갖다. 그러니까 정상 외교가 아니라 나라 망신 외교, 급격을 끝없이 실추시킨 외교만 하고 왔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던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지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